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16일 폐막한 가운데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북한에도 더 큰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G20 의장국으로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선 인도네시아가 아세안과 지난 6월 급증하는 미사일 발사에 관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자제를 발휘하고 국제사회의 외교 촉구를 고려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모든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 북한과 영내 전체에도 더 큰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테크 기업인 고토그룹이 실적 악화와 경기 둔화를 우려해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들어갑니다. 19일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토는 전날 전 직원의 12%인 1,3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토는 성명을 통해 세계 거시 경제 상황이 전 세계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토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길을 확실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각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에 8천억 루피아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앞으로의 도전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며 인력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토는 지난 4월 기업 공개를 통해 15조 7천억 루피아를 조달, 인도네시아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상장 후 시가총액 기준 인도네시아 4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만 13조 6,500억 루피아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과 고금리 등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도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달 말 기존 대주주들의 보호회수 기간이 만료되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다시 한번 대규모 공개 매도할 계획이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8일 마감 가격 기준 고토의 주가는 222루피아로 지난 4월 공모가 대비 34% 낮습니다. 특히 고토가 구조조정 발표 등 효율화 계획에 나서기 전에는 공모가의 반토막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중국으로 판야자 기름과 파생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26억 달러 상당의 구매 계약에 서명하여 파묘의 수출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기업 9개와 구매자 13개 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파묘 생산국가임에도 올해 내수 시장의 식용유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한 달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몇 달 후 파묘는 과잉 생산과 해외 판매 부진으로 내수 식용유 가격은 폭락하였으며 과잉 생산된 파묘는 보관할 창고마저 넘치게 되어 무역부는 국제시장 판로 개척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 중국과의 파묘 거래는 총 250만 톤의 규모이며 이 거래가 시작되면 국내 파묘 생산과 파묘 가격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무역부 장관은 파묘의 국내 시장 의무화, 국내 가격 의무를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 이후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 식용유 공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에는 파묘 외에도 게, 해조류, 가자미, 아기 등의 저어류 품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조산업협회는 중국과 어무역에는 많은 규제와 제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양국은 무역, 정보 교환, 홍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프레임워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공식을 설정함에 따라 내년도 인도네시아 전역의 최저임금은 최대 10%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자카르타는 올해 최저임금 457만 3,845 루피아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503만 1,229 루피아를 넘지 못할 것이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인 버카시는 529만 8,613 루피아 미만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카르타 인근의 데폭시와 보고르시는 476만 3,273 루피아이며 반둥은 356만 6,121 루피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지방은 11월 28일까지, 각 지방 주요 도시는 12월 7일까지 2023년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토요일 브리핑에서 2023년 최저임금 산정 조정으로 사람들의 구매력과 소비가 유지되고 경제 성장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 13%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번 노동부의 최저임금 발표는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에게 인상폭이 더 큰 이전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따를 것으로 촉구했으며 식품, 연료 및 주택 인플레이션을 인용하여 25% 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00만 명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예고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는 6% 미만을 맴돌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층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시범 운행에는 통신, 신호, 노상, 트랙, 견인 전원 공급 장치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었으며 모두 높은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인 해당 프로젝트는 자카르타와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반둥 간 이동 시간을 3시간 이상에서 40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범 운행의 성공으로 인도네시아는 내년 6월 정식 운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고속철도는 최대 속도 350시속km로 총 279.4km의 노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오로지 중국 기술과 장비를 통합한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 고속철도 시스템을 해외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고속열차는 지능형 감지 기술, 지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염수 분무 및 자외선을 견딜 수 있는 고급 보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 철도 기술 및 관련 부문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는 자카르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자카르타 비치시티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 데뷔 첫 해외 쇼케이스 투어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자카르타에서 여는 단독 콘서트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스트레이키즈는 빌보드 201위를 차지했던 앨범 오디너리 타이틀곡 매니악, 신메뉴 등 대표곡을 포함해 25곡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리더 방사는 즉석 밴드 라이브에 맞춰 인도네시아 유명 아티스트 RAN의 드카티 하티를 가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앨범 맥시던트는 11월 7일 기준 서클차트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로써 스트레이키즈가 JYP 최초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방탄소년단에 이어 단일 음반으로 3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기록한 두 번째 가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트레이키즈는 2023년 K-팝 보이그룹 사상 두 번째로 북미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콘서트는 당초 1회로 예정되었으나 전석 매진에 따라 4월 2일 공연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26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고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21분경 규모 5.6의 지진이 서부 자바의 치안주르 마을에서 진원 깊이 10km의 얕은 깊이를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부족한 병실과 정전으로 인해 외부 주차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구조대원들은 밤을 새어가며 무너진 건물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번 지진은 해저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하여 그 충격이 더 컸으며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라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서부 자바 주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 1083명이 지진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대부분이 폐허에 짓눌려 골절감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이번 재난으로 5만 8천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2만 2천 채 이상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122명의 실종자가 있어 사망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치안주르에서 약 10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자 자카르타 비즈니스 지구 내 고층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또한 급히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지각 변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라고도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이 잦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천여 명이 사망하는 등 파괴적인 지진과 쓰나미를 여러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